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자양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에 관한 영상입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양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1년을 놓고 봤을 때 1학기의 시험보다 2학기의 중간 기말이 좀 더 어려웠다. 점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럼 왜 어렵게 느꼈을지 혹은 어떤 부분에 어떤 기출의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를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자양고등학교가 시험 범위가 결코 많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학기 때도 그런 약간 조짐이 보였었는데 학교 프린트가 계속 제공이 되고 프린트의 어떤 양이 많았습니다. 2학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기말고사 좀 세분화해보면 크게 문법 파트, 비문학 파트, 문학 파트 이렇게 세 가지 범주의 시험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입니다.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종결 표현, 피동사동,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어의 어제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중세 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소학원의 이런 과거의 글들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된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 국어의 문법, 옛 국어의 문법의 모습들을 공부하는, 정리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프린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프린트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예문을 익히는 공부가 필요했던 영역 범위가 되겠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시험 범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린트 작품들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시간을 나눠보면 시조와 가사, 시조가 한 두세, 네 작품 정도는 교과서 활동 포함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 밖의 시조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린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했고요. 가사문학 같은 경우에도 특이하게 교과서에도 가사문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인국이라는 작품을 프린트로 제공해 주어서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출제했고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 최척전이라는 장편 고전소설을 전문을 다 프린트로 제공해 주고요. 거기서 일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은 학습 부담, 뭔가 읽고 정리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는 범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프린트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비문학이라고 이제 문학이 아닌 글인데요. 오탄벌로 세상복이라고 교과서에 있는 단원입니다. 실제 문제도 3문제가량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조차도 수월하게 굉장히 막 쉽게 풀 수 있게끔 출제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 시험 범위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제공되는 프린트의 양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범위가 적지 않다. 그리고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1학년에 입학할 친구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 학교 프린트를 잘 보는 것부터가 시험을 대비하는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분화해서 기출의 실제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에 대한 겁니다. 문법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선 전체 30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전체 3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문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정확히 딱 반이죠. 문법 요소 중세국어에서 각각의 개념들을 고르게 묻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알고 새로운 낯선 예문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어려웠을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시간 안배도 역시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법 요소 중세국어 일단 해결의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각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주요 예시, 주의해야 될 예외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걸 중에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 알고 가는 게 시작점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개념 정리 및 예문 정확히 숙지하는 것까지가 기본이고요. 중세고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어려움을 유발했느냐? 낯선 지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접한 것 이외에 짤막하지만 뭐 두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표기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낯선 예문을 통해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난이도를 높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서답형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개념을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명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빈칸을 채울 수 있는지 아니면 직접 인용 표현, 간접 인용 표현들 이런 것들 바꾸는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예문의 그 높임 표현을 다 적용해서 쓰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개념의 기본적인 적용부터 시작해서 응용료까지 평가했다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쉽지 않았을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 이제 1등급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점수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1, 2번에 피동사동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얻는 친구들에게도 뭔가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판단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 내용인데요. 실제 서답형 1번이 이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직접 인용된 어떤 표현들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봐라. 이건 많이 연습했던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요게 이제 학교 프린트 내용 선생님 이제 학원에서 다시 타이핑하고 빈칸 넣어서 연습했던 부분인데 선택지에 이런 내용들 여기에는 피동접사가 하다가 붙는 동사나 이런 데는 피동접사가 붙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예외적인 부분들 특이한 부분이 나와 있었고 그것이 1번, 2번 문제 등 사동, 피동에 대한 물음에서 선택지를 구성했다라는 거 프린트에 대한 정확한 숙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출의 실체 문학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비문학이 먼저네요. 비문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범위는 많지 않았어요. 한 단원이니까 소단원 한 단원이었고 문제도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왔던 거고 서답형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 범위도 쉽게 묻지는 않았다. 되게 어떻게 보면 정성 가득하게 출제하시는 것 같아요. 성의가 되게 넘치십니다. 진짜 감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나쁘지 않아요. 빈칸에 적절한 내용 찾기 빈칸에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즐겨 출제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알아야겠죠. 내용의 흐름이라든가 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과서 내용 얼마큼 숙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고요.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에 맞게 어떤 전체 서술 틀이 있고 빈칸이 한 두 군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게 이 빈칸에 들어갈 흐름에 맞는 말을 써보자. 그 내용이 어차피 이제 본문에서 정리한 주요 특징들을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내용 바탕으로 얼마큼 잘 응용하고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는지까지 표현력까지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험 범위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너무 가벼이 여기면 문제를 어렵게 만날 수도 있고 해결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위가 적고 내용도 무난하지만 문제에선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출실제. 문학 파트도, 그러니까 비문학 포함해서 문학 파트까지 해서 총 15문제, 문법에 딱 절반이 나왔었는데요. 크게 세 파트죠, 문학은. 고전시가 파트, 교과서 시조랑 프린트 고전시가 가사 3위인곡, 그리고 고전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척선의 전체 작품을 다 제공해 주었었고요. 현대시, 발열, 프린트 있었습니다. 시조 같은 경우는 되게 역시 시조 작품과 해설을 같이 이제 마치 수능의 제시문처럼 작품하고 해설까지 같이 실어주셨어요. 여기도 밑줄도 쳐있고 몇몇 부분들 빈칸도 있었죠. 수능형 지문 구성, 그러니까 지문을 독해하는 시간을 요구했던 것이고 문제에서도 지문을 독해하지 않고는 풀 수 없게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안배, 정확성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현대어 풀이 문제 서답형으로 시조에서 하나, 3인국 가사에서 하나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충
읽고 넘어갔다면 좀 당황했을 수 있고 놓쳤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선택형 문제에서는 모두 고르시 형태로 한 두 문제 정도 난이도를 높였던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고전소설 프린트의 방대한 양에 비해서 문항수는 적었습니다. 근데 보기 활용하는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 지문 속에 어떤 쪽지라는 소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기의 어떤 시구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쪽지의 의미가 뭐냐라고 선택형을 물어봤던 부분들 학생들이 약간의 응용력을 요구했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도 고전시가와 비교하는 묶음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주로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 그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을 확인했고 일부 추가된 작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염두에 두시고 방향을 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일단은 자양고에서 그래요. 우리 뭐 높은 등급, 좀 지금보다 나은 등급, 혹은 지금 자양고를 지원하고 이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자양고에 가게 될 학생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자양고에서 시험을 잘 보겠다, 좋은 결과 얻겠다 하려면요. 일단 시험 범위가 정해지고 학교에서 프린트가 제공이 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될 때 일단 프린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가 시험 공부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정리, 기본적인 정리 당연한 건데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물어보는 분 적습니다.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 판에 대한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응용해서 묻는 것, 조금이라도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응용 연습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빈칸 넣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빈칸 넣기 어떤 선택형에서도 그렇고 서답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숫자에서 해당하는 범위에 맞는 문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제공해서 다 못 풀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의 양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응용력을 길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 후에 꼭 채점한 다음에 출제 의도라든가 오답을 정리하는 것까지 하셔야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오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그냥 잠깐의 지식을 확인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자연고 올해의 경우 특히나 쉬운 것도 절대 쉽게 묻지 않았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정리를 할때 자신의 기준을 좀 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항상 이제 학생들이 내신 때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처한 학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비고 2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1, 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부 습관은 내신 때 집중해서 시간 많이 투자해서 그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미래의 결과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수자는 지금도 꾸준하게 학생들을 교육방학 맞이해서 수능국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